글리코칼릭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당질, 피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염증 반응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만성 염증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만성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질환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암과도 관련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이해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증 관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참! 구독은 무료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글리코칼릭스는 많은 박테리아와 상피세포, 기타 세포의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당 단백질, 당 지질을 가리킵니다. 왼쪽 그림은 어떤 박테리아를 나타내는데 이 박테리아의 글리코칼릭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박테리아 세포가 이렇게 이게 세포막인데 실같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세포막 바깥에 이런 것이 이제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세포막 구조 여기 상세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글리코칼릭스는 어떤 성분이냐면 구체로 본다면 글리콜리피드 이렇게 여기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프로틴이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이 세포막을 관통하고 있죠. 근데 이 단백질에는 이렇게 관처럼 생긴 이런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림 오른쪽처럼 세포막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세포막 자체를 구성하는 인지질, 콜레스테롤 뭐 이런 것들이 이중으로 막을 만들고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통로를 구성하는 단백질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죠. 다른 세포에게 자신을 알리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글리코칼릭스를 이루며 점액질로 되어 있습니다. 박테리아가 글리코칼릭스를 분비해서 부착하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는 동안 습기를 유지하며 항생제나 박테리오파지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박테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칼릭스는 세포 표면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코팅으로서 진핵세포의 경우는 세포를 인식하는 요인이고 이 세포를 인식하는 요인으로서 글리코칼릭스 이것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글리코칼릭스라고 하는 것은 점막을 구성하면서 세포를 인식하는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테리아에는 바이오필름 보호막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박테리아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박테리아 세포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글리코칼릭스로부터 이렇게 바이오필름, 이 바이오필름을 형성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생존에 유리하겠지만 이게 치료를 위한 임상 환경에서는 어려움을 주기 마련이죠. 글리코칼릭스는 모세혈관의 적혈구 부피 조절을 포함해서 내피혈관 조직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리코칼릭스는 인체가 자신의 건강한 세포와 이식된 조직, 감염되거나 노화한 세포 또는 침입하는 유기물을 구별하는 식별자이고 이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세포와 이물질 이것을 구분하겠다 그런 얘기죠.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배아 발달 과정에서 글리코칼릭스는 세포가 서로 달라붙도록 하죠. 물고기 표면에서 미끈거리는 점액질도 글리코칼릭스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왼쪽은 박테리아가 점액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기 박테리아가 이렇게 있죠. 이 점액질을 형성하는 과정에 이제 글리코칼릭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박테리아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글리코칼릭스가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에서 심장이 펌프질에 흐르는 피는 혈관 총기가 약 12만 킬로미터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온몸을 도는데 시간이
1분 정도. 그러면 분속 12만 킬로미터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동맥이죠. 심장으로부터 이렇게 혈액이 나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일 텐데 모세혈관 거쳐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혈관에 혈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고 이 힘에 노출된 내피세포는 혈관 확장이 중요한 일산화질소, 일산화질소는 NO,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래서 질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혈액이 빠르게 흐르며 생성되는 힘이 일산화질소를 만들게 하는 생화학적 신호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글리코칼릭스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글리코칼릭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결국 일산화질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서 혈관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글리코칼릭스의 기능은 염증을 억제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이건 세포를 보호하니까 이제 당연히 염증 억제 기능을 하겠죠. 글리코칼릭스는 혈관 투과성, 미세혈관 혈전증 예방, 백혈구 부착 이런 조절을 포함해서 혈관 구조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면역작용을 돕습니다. 글리코칼릭스의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 중 허혈성 및 저산소성 저산소증이 있습니다. 허혈성이라는 것은 혈액 공급 장애로 괴사가 일어난 증상을 일컫고 저산소증은 다양한 범위의 산소 공급 장애를 포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 그림 설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거는 heart attack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심장마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요인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 혈관 부위를 확대한 모습이 여기죠. 여기에 blood clot 이렇게 돼 있는 피떡, 피떡이란 말을 혈전 이렇게도 부르죠. 그리고 피떡이 혈관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콜레스테롤이 침착돼서 혈관이 좁아진 것도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혈관이 막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괴사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멀쩡한 건강한 심장 근육하고 여기 비교가 되겠네요. 그리고 염증, 외상, 출혈성 쇼크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글리코칼릭스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글리코칼릭스 손상의 혈당은 압도적인 요인이고 인슐린 자체도 글리코칼릭스를 손상시킵니다. 혈당, 이것이 글리코칼릭스를 손상시키는 압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 속의 인슐린도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럼 인슐린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인슐린 저항입니다.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인슐린 저항이 고혈당하고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글리코칼릭스를 손상시킨 요인 중에 또 중요한 요인이 바로 흡연입니다. 글리코칼릭스는 손상이 심각한 정도를 나타내는 바이오마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바이오마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이오마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표입니다. 글리코칼릭스가 손상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바이오마커로서 기능한다. 그런 얘기죠. 암세포의 글리코칼릭스는 암 진행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암세포는 세포, 조직 사이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고 글리코칼릭스는 세포, 조직 사이의 흐름 유도, 전단 응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단 응력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전단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 이건 뭔가 잘라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한쪽은 이렇게 작용하고 그 근처에 다른 쪽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그럼 여기 이 물체가 끊어지려는 힘이 생기겠죠. 그것을 전다 능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암세포에서는 그 암세포가 가진 글리코칼릭스에 있는 신데칸이 변형된 형태로 발견됩니다. 신데칸이라는 당 단백질이 종양 억제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짐작이 됩니다. 신데칸 1이라는 단백질은 세포막 외부 수용체를 통해 세포 증식, 세포 이동 등에 관여한다는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아직 자세한 연구가 필요한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글리코칼릭스가 세포 보호 작용을 한다 하는 점에서 중요하죠. 그리고 정상세포에서는 염증 억제 작용을 하는 이 글리코칼릭스가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글리코칼릭스가 망가지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염증이 생기겠죠. 이게 만성 염증으로 가면은 궁극적으로 암까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암세포에서도 글리코칼릭스가 변형되면서 증식, 전이 여기에도 관련이 있겠다 이런 짐작이 됩니다. KNL은 자기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